여러분, 누가 갑자기 이런 말 하면 기분 좋으세요? 한국인들은 비행기만 타도 티가 나. 저는 이 말 듣고 바로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만요. 뭐가 티가 난다는 거예요? 얼굴? 말투? 아니면 또 이상한 편견? 그 말을 한 사람은 제 친구 제시카였어요. 미국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이고 한국 노선을 꽤 자주 타는 친구거든요. 제가 바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자 제시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쁜 뜻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차분하고 자기 차례 전에 이미 준비돼 있어서 티가 나.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나쁜 뜻이 아니라는데 차분하게 준비돼 있어서 티가 난다니. 승무원 눈에는 도대체 뭐가 보인다는 거지?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깐 폰을 내려놨어요. 차분하고 자기 차례 전에 이미 준비돼 있어서 티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제시카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설명해줘. 나 아직 살짝 기분 이상해.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탑승구부터 달라. 여러분, 비행기 탈 때 탑승구 앞에 줄 서잖아요. 탑승 시작하면 사람들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직원이 탑승권이랑 여권을 확인하고 한 명씩 들어가죠. 그런데 그 줄이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앞 사람이 자기 차례가 되고 나서야 폰을 찾고 여권을 찾고 가방을 열기 시작할 때요. 그 몇 초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뒤에 사람이 많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앞에서 3초가 멈추면 뒤에서는 줄 전체가 멈춰요. 또 다음 사람이 5초 멈추면 그 뒤가 다시 멈추고요. 제시카는 이걸 매번 본대요. 어느 줄은 물 흐르듯 가고 어느 줄은 계속 뚝뚝 끊긴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행 비행은 어때? 친구가 말했어요. 줄 서기 시작할 때 이미 손에 들고 있어. 저는 그 말 듣고 약간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확히 반대쪽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너무 소중해서 가방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그냥 깊숙한 곳도 아니에요. 안쪽 지퍼 주머니 안에 넣고 그 안에서도 작은 파우치에 넣고 그 파우치도 또 다른 칸에 넣어요. 보안은 완벽해요. 문제는 저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탑승구에서 제 차례가 됐는데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가방 안에 있는데 가방이 갑자기 미로가 됐어요. 이 지퍼 아니고 저 지퍼 아니고 이 파우치 아니고 뒤에는 사람들이 서 있고 직원은 친절하게 기다려주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계속 말했어요. Okay, calm down. 근데 calm down이 안 돼요. 제 손은 더 바빠지고 가방은 더 복잡해지고 제 영혼은 이미 공항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어요. 결국 탑승권 QR코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여권은 잠깐만요 하면서 찾았어요. 뒤에 계신 분들 표정은 일부러 안 봤습니다. 제 정신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줄 서면 다르더라고요. 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폰 화면에 QR코드가 열려 있어요. 여권도 손에 있어요. 가방은 닫혀 있고요. 저는 아직 가방 지퍼를 열고 있는데 제 친구는 이미 탑승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예전에는 그냥 와, 준비성 좋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승무원 눈에는 이게 한 사람 성격이 아니라 흐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손이 준비된 사람들이 많으면 줄이 덜 멈추고 줄이 덜 멈추면 뒤 사람들의 시간이 덜 사라져요. 이게 되게 작은 행동처럼 보이는데 사실 좁은 공간에서는 작은 행동이 커져요. 내가 내 여권을 찾는 시간은 내 시간만이 아니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도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감각을 조금씩 배웠어요. 계산대 앞에서도 그렇고,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뒤의 흐름을 의식해요.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바쁠 때도 있고, 깜빡할 때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멈추면 뒤가 멈춘다는 감각이 생활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자랄 때 저는 그 감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계산대에서 지갑 꺼내는 것도 내 차례니까 내 속도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줄까지 같이 보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탑승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비행기에 들어가면 통로가 있잖아요. 그 좁은 길, 사람들이 자기 좌석 찾아가고 짐 올리고 들어가 앉고
또 다음 사람이 지나가고 비행기에서 제일 좁고 제일 바쁜 공간이 바로 그 통로예요. 제시카가 말하더라고요. 통로에서 승객 차이가 정말 잘 보인다고요. 짐칸에 큰 가방을 올리는 건 누구나 시간이 걸려요. 그건 당연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짐을 올리고 나서 통로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작은 물건 찾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대요. 이어폰 어디 있지? 충전기 어디 있지? 목베개 꺼내야 하는데, 물도 꺼내야 하는데, 작은 가방은 큰 가방 안에 있고, 큰 가방은 이미 위에 올라갔고, 여기서 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네, 저예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통로에서 작은 이사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타기 전에는 다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리에 도착하면 갑자기 이어폰이 필요해요. 충전기도 필요해요. 물티슈도 필요해요. 아까는 안 필요했는데 자리에 딱 도착하면 다 필요해져요. 그래서 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가방을 열고 작은 파우치를 찾고 또 올리고 그 순간 저는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빠르게 하려니까 더 못 찾아요. 손은 바쁜데 물건은 안 나와요. 뒤에 계신 분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저는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sorry sorry 하고 속으로 사과해요. 친구가 말하는 한국 승객의 차이는 이거였어요. 비행기에 타기 전에 이미 필요한 작은 물건을 빼둔대요. 이어폰, 충전기, 폰, 물. 그런 걸 손에 들거나 작은 주머니에 따로 두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짐은 위에 올리고 바로 비켜줄 수 있어요. 통로에서 가방을 다시 열 일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니에요. 이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계획이에요. 비행기 타기 전에 이미 내가 앉고 나서 뭐가 필요하지? 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저는 보통 공항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작은 승리를 한 사람이라서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패턴으로 보일 만큼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승무원이 느낄 정도로요. 여기서 제가 한국의 빨리빨이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예전에는 빨리빨이가 그냥 빨리 해, 서둘러 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은 압박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느린 사람인가? 내가 뒤처지는 건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제시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적어도 이런 순간에 빨리빨이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나 혼자 빨리 가려고 하는 속도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남의 길을 막지 않으려는 속도예요. 통로에서 내가 오래 서 있으면 뒤 사람이 못 지나가니까, 탑승구에서 내가 늦게 찾으면 뒤 사람이 멈추니까 재촉이 아니라 배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저한테 꽤 크게 왔어요. 한국에 오래 살면서 빨리빨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걸 남의 흐름을 덜 막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속도가 아니라 감각, 서두름이 아니라 주변을 읽는 눈. 물론 저는 아직 통로에서 이어폰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할 자격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뭘 못하고 있는지는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리에 앉은 뒤에도 계속됩니다. 기내식 카트가 오기 시작하면 승무원 눈에는 또 다른 차이가 보인대요. 기내식 카트가 통로를 따라 천천히 오잖아요. 승무원 두 명이 양쪽에서 밀면서 한 줄씩 내려오고 앞자리부터 식사가 나가죠. 카트가 내 자리까지 오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뭘 하는지가 보인다고 제시카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카트가 바로 옆에 와야 테이블을 내려요. 팔걸이에서 버튼 찾고 테이블 내리고 폰을 어디 둘지 고민하고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옮기고 그 몇 초 동안 카트가 멈춰요. 그런데 한국행 비행에서는 카트가 오기 전에 이미 테이블이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대요. 테이블 위도 비어 있고요. 딱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 말 듣고 제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저는 카트가 코앞에 올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카트가 오면 그제야, 아, 테이블 하고 내려요. 그러면서 폰을 어디 둘지 모르겠어서 무릎 위에 올렸다가 옆에 뒀다가 결국 좌석 사이로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그걸 주우려고 숙이다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은 적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괜찮은 척을 해야 합니다. 승무원분이 앞에 계시니까요. 안 아픈 척, 아무 일 없는 척,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사람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와우, 방금 진짜 아팠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뉴 선택이 있어요. 치킨이냐 파스타냐. 보통 선택지는 두 개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 두 개 앞에서 인생 회의를 여는 걸까요? 치킨이 더 안전할 것 같고, 파스타도 아쉬울 것 같고, 혹시 치킨이 다 떨어질 수도 있고, 파스타가 더 따뜻할 수도 있고, 제 머릿속에서는 작은 보ard 미팅이 열려요.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승무원 입장에서는 그 몇 초도 흐름이라고요. 한 사람이 오래 고민하면 카트가 멈추고, 그 뒤에 줄도 같이 늦어져요. 한국행 비행에서는 메뉴 선택이 비교적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대요.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서라기보다 흐름을 오래 붙잡지 않으려는 느낌으로요. 이걸 듣고 제가 다음 비행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타기 전에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치킨 있으면 치킨, 치킨 없으면 파스타. God. 단순하죠?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꽤 큰 발전이었어요. 카트가 왔을 때 바로 대답했거든요. 그날 저는 제 자신이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주 작은 휴먼 업그레이드였어요. 기내에서 요청하는 방식도 얘기해야 해요. 물이나 담요가 필요하면 당연히 요청할 수 있잖아요. 승객이니까요. 그건 미안해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친구가 말한 건 요청 자체가 아니라 요청의 리듬이었어요. 필요한 말을 짧게 하고 해결되면 감사하다고 하는 것. 그게 전부인데 그 전부가 분위기를 바꾼대요. 저는 사실 요청할 때 말이 길어지는 편이에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죄송한데 물 한 잔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물 한 잔인데 사연이 너무 길어요. 제 말이 물보다 깁니다.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라고요. 그런데 승무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짧고 분명한 말이 더 편할 수 있대요. 물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필요한 말은 짧고, 감사는 정확하게. 이게 되게 한국적인 장면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요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받으면 자연스럽게 고맙다고 하는 것.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제가 좋아하게 된 말 중 하나가 감사합니다거든요. 처음엔 그냥 자주 쓰는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진짜 공기를 바꾸는 순간이 있어요. 계산대에서, 버스에서, 식당에서, 엘리베이터 문 잡아줄 때 큰 말은 아닌데 주고받으면 그 공간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비행기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그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물 한 잔을 받으면서 눈이 가고 짧게 감사합니다. 그 정도인데도 승무원한테는 객실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한 부분은 트레이 이야기였어요. 식사가 끝나면 승무원이 다시 카트를 밀고 오잖아요. 트레이를 수거하러요. 우리는 그냥 식판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승무원은 그 식판의 상태를 봐요. 어떤 트레이는 컵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냅킨이 흩어져 있고 비닐이 따로 있고 작은 쓰레기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이 한 번에 들기 어렵대요. 컵이 넘어지지 않게 잡고 냅킨 정리하고 작은 쓰레기 챙기고 손이 여러 번 가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 중에는 식사가 끝나면 컵을 식판 위에 올려두고 냅킨을 한쪽에 접어두고 비닐 같은 작은 쓰레기를 컵 안이나 식판 한쪽에 모아두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승무원이 한 손으로 받아도 덜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 이거 듣고 진짜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트레이를 어떻게 돌려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아마 잘 안 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밥 다 먹으면 폰 봅니다. 컵이 어디 있는지, 냅킨이 어디 있는지, 트레이가 어떤 모양인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자연스럽게 정리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음 사람이 받기 쉽게요.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자주 느끼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일을 한다기보다 다음 사람 손이 덜 가게 만드는 작은 행동을 자주 해요. 아주 작아서 본인은 의식도 안 할 수 있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느끼는 거죠. 인천공항 얘기도 나왔어요. 한국 노선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내릴 때 제시카가 느끼는 분위기가 있대요. 빠른데 조용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을 챙기고 줄을 따라 움직이고 입국 심사 쪽으로 가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막 소리치거나 밀어붙이는 느낌이 덜하대요. 빠르다는 말이 꼭 시끄럽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공항에서는 빠른 흐름이 조금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앞서가려고 하고, 짐이 나오면 갑자기 몰리고, 작은 충돌이 생기고요. 인천에서는 빠른데도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게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대체로 흐름을 읽고 움직인대요. 앞 사람이 짐을 꺼내면 잠깐 비켜주고, 자기 짐이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고, 길이 막히면 옆으로 조금 빠지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공항 전체가 덜 피곤하게 느껴진다고요. 저도 인천에 도착할 때마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공항이 잘 만들어져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물론 공항도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공간을 잘 쓰는 사람들도 그 편안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좋은 공간과 좋은 움직임이 같이 있어야 진짜 편한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통화 끝나고 한참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티가 나.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던 그 말이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그건 얼굴 이야기도 아니고, 목소리 크기 이야기도 아니고, 국적을 대충 묶는 말도 아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덜 빼앗는지 그게 티가 난다는 말이었어요. 탑승구에서 이미 손에 들고 있는 여권과 폰, 통로에서 짐을 올리고 바로 비켜주는 움직임, 카트가 오기 전에 내려와 있는 테이블, 짧게 말하고 정확히 감사하는 요청, 한 손에 받을 수 있게 정리된 트레이, 공항에서 빠르지만 밀어붙이지 않는 동선, 이 모든 게 따로따로 보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한국 분들은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온 사람 눈에는 그 작은 것들이 모이면 나라의 분위기처럼 보여요. 이 사회가 좁은 공간을 같이 쓰는 법을 알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움직일 때 옆 사람의 시간도 같이 움직이는구나. 그런 감각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의 진짜 멋있는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큰 구호나 대단한 설명이 아니라 몸에 붙은 작은 배려요. 누가 칭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오래 남는 장면들이에요. 물론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여권은 여전히 너무 안전한 곳에 넣고요. 메뉴 2개 앞에서 작은 회의를 열고요. 트레이 정리는 지금부터 배우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다음 비행에서는 탑승 전에 이어폰이랑 충전기를 먼저 꺼내 놓을 거예요. 여권도 손에 들고 줄 설 거고요. 카트 오기 전에 테이블을 내려놓을 거예요. 식사 끝나면 트레이도 한 손에 받기 좋게 정리해 볼 거예요. 성공하면 다음 영상에서 자랑하겠습니다. 실패하면 아주 조용히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비행기에서 이런 차이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외국 나갔다가 한국이 새롭게 보였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 진짜 좋아해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